여러분, 오늘 화려한 날들 47회는요. 겉으로는 폭로가 터진 회차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폭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47회는 진실이 밝혀지는 회차가 아니라 진실이 사용되는 회차였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흔들고, 누군가는 정의를 외치는 척하면서 누군가를 몰아붙이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차를 한 문장으로 꽂으면 이겁니다. 폭로는 불씨였고 오늘부터는 증거가 사람을 태운다. 불이 붙으면요. 처음엔 다들 같은 쪽을 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이렇게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뀌어요. 사람들은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고르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판은 더럽게 변합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고, 침묵 한 번이 죄가 되고, 눈물 한 방울이 증거가 되고, 정작 진짜 증거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오늘 47회가 딱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서 여론을 불러내고, 누군가는 그 여론이 향할 대상을 조용히 정하고, 누군가는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살아남을 길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요. 사건 말고 사람을 잡고 갑니다. 딱 세 질문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고성희의 폭로는 정말 누구를 겨눈 걸까? 겉으로는 진실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어요. 둘째, 박성재는 왜 오늘 친구가 아니라 증거를 선택하기 시작했을까? 성재가 마음으로 움직이던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처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시간표로 움직였거든요. 셋째, 이상철의 침묵은 왜 오늘 처음으로 금이 갔을까? 아버지의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은 밖에서 누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누군가가 왜 그래? 하고 묻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회차는요.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나쁜지, 누가 더 불쌍한지 그걸 겨루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47회는 누가 먼저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 그 냉정한 게임이 시작된 회차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고성희. 성희가 오늘 던진 그 한 방이 왜 폭로가 아니라 전쟁의 신호탄이었는지부터요. 먼저 고성희입니다. 오늘 성희가 던진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칼이라기보다 여론이라는 화염병이었습니다. 화염병은요, 맞는 순간 끝나지 않죠. 맞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불이 붙고, 불은 번지고, 사람들은 불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보다 누가 더 크게 타는지만 보기 시작합니다. 성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증거를 들고 싸우지 않아요. 대신 증거가 있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내가 증거를 가진 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야. 성희가 무서운 건 이 문장을 진짜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희는 팩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의심의 방향을 던져요.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성희는 어떤 자료를 공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딱 두 가지 질문을 심었어요.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저 관계 깨끗한 거 맞아? 이 질문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상대는 이미 반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싸움은 밖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벌어지거든요. 성희의 목표는 늘 두 가지예요. 첫째, 회사와 사람을 스캔들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 둘째, 모두의 시선을 판단이 아니라 추측으로 끌고 가는 것. 여기까지 보면 성희는 또 성공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은 쉽게 달아오르죠. 사람들은 확인보다 해석을 좋아하고
증명보다 소문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47회에서 아주 중요한 균열이 하나 생깁니다. 성희가 예상 못한 데서 자기 리듬이 한번 끊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도를 뺏긴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늘 본인이 주도하고 본인이 흐름을 만들고 상대는 그 흐름에 휩쓸려가게 만드는 타입인데 오늘은 딱 한순간 성희가 하는 표정을 보입니다. 그 짧은 표정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성희가 던진 화염병이 앞으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 여기서부터가 고성희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성희는 부메랑을 정면으로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희는 늘 사람을 방패로 세우고 그 뒤로 숨습니다. 자기 대신 누군가를 먼저 쓰러뜨리죠. 그리고 그 쓰러진 사람이 나중에는 진실이 아니라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성희가 할 행동이 보여요. 추가 폭로? 더 자극적인 영상? 아니요. 성희는 그보다 더 교활해집니다. 성희는 프레임을 바꿀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로 싸움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증거는 흐려지고 사람들만 남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자기 편을 찾느라 더 크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커질수록 성희는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혼란 속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더 소리치는지가 이겨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성희가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겉으로 보면 성희는 박진석을 찌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희는 언제나 정면을 치지 않습니다. 성희는 더 약한 부분을 먼저 때려요. 왜냐하면 성희는 알고 있어요. 진짜 무너지는 건 회사가 아니라 관계다. 회사는요, 불이 나도 수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문을 내고 사람 하나 자르고 법무팀이 막고 며칠만 버티면 여론은 식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그 틈으로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 말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결국 사람은 멀어집니다. 성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게 목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 상대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요. 그럼 성희는 손을 더 안 대도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붕괴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47회는 그 관계의 붕괴가 시작되는 신호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여론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누군가는 말로 수습하려고 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증거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박성재입니다. 오늘 47회에서 성재는요, 겉으로는 조용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시작될 때 나오는 침묵이었죠. 성재는 원래 사람을 먼저 봅니다. 관계, 의리, 친구, 약속. 그런 걸 쉽게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사람 대신 증거를 선택하는 순간, 그건 화해가 아니라 전쟁이거든요. 오늘 성재는 한 가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판에서 좋은 말은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걸요. 사과는 늦고 해명은 가볍고 약속은 흔들리고 눈물은 여론을 만들지만 여론은 쉽게 바뀝니다. 한번 분노했다가 다음날 또 다른 분노로 넘어가죠. 근데 증거는 남습니다. 증거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때도 차갑고 누군가를 끝낼 때도 차갑습니다. 오늘 성재의 눈빛이 딱 그거였어요. 설명으로는 못 막는다. 말로는 못 지킨다. 이제는 남는 걸 쥐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성재의 시간표가 새로 짜입니다. 첫 번째, 폭로가 터진다. 두 번째, 사람들이 흔들린다. 세 번째, 누군가는 말로 수습한다. 네 번째, 누군가는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재는 그 소음 속에서 혼자 방향을 틀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실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재가 무서운 이유가 나옵니다. 성재는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타입이 아니에요. 성재는 한번 결심하면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딱 이렇게요. 누가 먼저 움직였지? 어디서부터 꼬였지? 누가 거짓말을 했지? 그 거짓말이 남아있는 흔적은 뭐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성재가 이제 사람을 믿기보다 기록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를 바꾸는 순간이에요. 관계는 원래 믿음으로 버티죠.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요. 사람은 마지막으로 뭘 붙잡냐면 증거를 붙잡습니다. 성재는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재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이 판은 누가 맞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판은 결국 이렇게 바뀌어요. 누가 먼저 버릴 수 있느냐? 전쟁은 늘 그렇거든요.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선택이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더 잔인하게 말하면 더 빨리 손을 놓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성재가 오늘부터 그 선택을 할 준비를 한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성재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에도 종류가 있죠. 끝까지 붙잡는 좋은 사람,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사람. 성재는 후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재의 정리는 따뜻한 결론이 아니라 차가운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세요. 성재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기록을 떠올리는 얼굴이 된다는 것. 그 얼굴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성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니요.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있나? 도 아니에요. 성재는 더 냉정하게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내게 위험인가? 이 질문이 관계를 끝내요. 사람을 사랑하든 믿든 오래 보든 어느 순간 상대가 위험으로 보이면 관계는 이미 절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재가 제일 무섭습니다. 성재는 소리치지 않아요. 성재는 울지 않아요. 성재는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 손에 남는 걸 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증거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끝내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인물로 넘어가야겠죠. 성재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론을 움직이는 고성이도 아니고 사람을 지키려는 누군가도 아닙니다. 죄책감이 없고 기록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건이 커질수록 더 침착해지는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탈출구부터 만드는 사람, 바로 박진석입니다. 오늘 47회에서 진석이 제일 섬뜩한 이유는요. 큰 소리를 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사건이 커질수록 진석은 더 조용해져요. 사람들이 흔들릴수록 진석은 더 침착해지고요. 보통 사람은요, 일이 터지면 먼저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억울하다, 분하다, 무섭다. 그런데 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석 같은 사람은 죄책감이 늦게 오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 아예 안 오는 쪽에 가까워요. 일이 터졌을 때 진석의 첫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다쳤지? 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지? 어떻게 회복하지? 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연관돼 있지? 지금 가장 급한 게 뭘까? 가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막아야 할 기록이 뭘까? 진석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진석이 보는 건 늘 구조예요. 서류, 계약, 통장 흐름, 통화 기록, 문자, 명단, 날짜, 서명. 그런 것들이 진석의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차에서 진석이 보여준 태도는 이상하게 정상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치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근데 그건 단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탈출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진석은 불이 나면 소화기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석은 불이 번지기 전에 자기가 탈 것부터 치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수습하는 척 할 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는 척도 하겠죠.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도 할 겁니다. 근데 진석의 해결은 해결이 아니에요. 진석의 해결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 정리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어요. 이건 내가 책임져. 나는 몰랐어. 그건 내가 한 거잖아.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여러분, 진석이 무서운 건요. 이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죄책감 없이, 망설임 없이. 왜냐하면 진석에게 사람은 지키는 대상이 아니라 정리 가능한 변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석이 탈출할 때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책임을 씌우기 쉽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못하게 만들기 쉽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이해해라고 압박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진석이 조용해지는 순간은 위기를 버티는 순간이 아니라 희생양을 고르는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47회가 특히 무서운 이유는요. 성재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 말은 곧 누군가의 기록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기록이 진석의 약점이 되는 순간 진석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늘 한 방향이에요. 내 이름이 남기 전에 다른 이름을 먼저 올린다. 진석이 이런 식으로 판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은 더러워집니다. 사실을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버리는 싸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진석은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겁니다. 누가 나 대신 맞아줄까? 누가 먼저 무너지면 판이 조용해질까? 그리고 그때 진석이 겨누는 건 바깥의 적이 아닙니다. 늘 그랬듯 안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서 진석이 선의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면요. 조심해야 해요. 그건 진석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진석이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남습니다. 진석이 이렇게 차갑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성재는 증거를 모으고 성인은 여론을 흔들고 진석은 탈출구를 만들고 그런데 이 모든 판이 성립하려면 누군가는 끝까지 침묵으로 버텨줘야 합니다. 그 침묵이 무너지면 진석의 탈출도 성희의 프레임도 성재의 증거도 모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그 침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상철입니다. 오늘 47회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사실 폭로도 아니고 스캔들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상철의 침묵이었습니다. 상철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상철의 침묵은 늘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하나는 단단함, 다른 하나는 책임감. 내가 감당한다. 내가 버틴다. 내가 끝까지 막는다. 아버지들은 보통 그렇게 버티거든요. 근데 오늘 47회는요. 그 침묵이 단단함이 아니라 무너짐을 숨기는 방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철은 밖에서 공격을 받는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여론이 흔들리든 회사가 시끄럽든 상철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 사람이죠. 그런데 상철이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요. 비밀이 바깥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폭발은 대부분 가족이 이상함을 감지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감지의 첫사람이 누구였죠? 김다정입니다. 다정은요, 확신이 없어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다정은 느껴요. 말투가 달라진 것, 대답이 짧아진 것, 눈을 피하는 순간이 늘어난 것,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서둘러 대화를 끝내는 것. 여러분, 다정이 눈치챘다는 건요. 상철이 아무리 숨겨도 숨김의 결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숨김의 결이 바뀌면 가족은 생각보다 빨리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가족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평소를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정의 감지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큰 폭탄이에요. 다정이 한번 감지해버리면 이제부터 다정의 시선은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언젠가 나와요. 그 질문은 아주 조용하게 나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지혁이랑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피하는데? 이 한마디가 상철의 침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철은 들키면 소리치지 않습니다. 상철은 들키면 더 조용해져요. 더 조용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그건 버틴다가 아니라 결심한다에 더 가깝습니다. 말할까? 숨길까? 끝낼까? 버릴까? 상철은 한번 결심하면 뒤로 잘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자리는요. 자기만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보통 이렇게 결심해요. 내가 다 맞는다.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그래서 상철의 침묵이 무너질 때는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게로 무너집니다. 말이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말이 사라져서 무너져요. 오늘 회차에서 상철이 보여준 건 바로 그 무게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눈빛이 한 번 늦고 대답이 한 박자 늦고 이야기를 끝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건 상철이 지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빨리 숨는 중이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철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나옵니다. 상철은 지금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침묵하는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족에게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숨긴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철이 지키려고 했던 관계가 오히려 상철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즉, 상철은 지금 지키려고 침묵하는데 그 침묵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의심을 받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요. 상철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상철이 무너지면 지역이 흔들리고 지역이 흔들리면 그 옆에 사람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47회가 만든 구조는 딱 이거예요. 상철의 침묵 지역의 불안관계의 균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균열이 어디로 번질 것인가? 여론을 흔드는 성인은 결국 관계를 태우려고 할 거고 증거를 쥐기 시작한 성재는 그 관계의 균열을 기록으로 바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균열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어요. 상철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흔들리면 이 판 전체가 감정으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지역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지역과 은호. 왜 사건보다 관계가 먼저 무너지는지, 오늘 47회가 그걸 어떻게 보여줬는지요.
자, 이제 지역과 은호입니다. 오늘 47회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뭐였는지 아세요? 누가 소리 지른 장면도 아니고 누가 무너져 우는 장면도 아니었어요. 가장 잔인한 건 말이 줄어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미워지면 싸웁니다. 근데 진짜 무너질 때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대화를 줄입니다. 눈을 피하고 말을 아끼고 설명을 미루고 그렇게 한 발씩 뒤로 물러납니다. 오늘 47회에서 지역과 은호가 딱 그 단계였어요. 지역은 버티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지역은 원래 단단해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은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버티는 사람이에요. 가족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은호 때문에요. 지역은 지금 사건을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역은 지금 사람들을 버티고 있어요. 자기가 흔들리면 그 옆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서 그걸 막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길어질수록 지역의 말은 줄어들고 지역의 표정은 굳어지고 지역의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은호예요. 은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이 관계에서 은호는 맞받아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호는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이고 혼자 견디는 사람이고 괜찮은 척하다가 제일 늦게 터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47회에서 은호는 눈으로 묻고 있었어요. 말로 따지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묻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해?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너는 지금 나를 지키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질문을 지역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순간 지역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은호야, 나를 내버려둬. 여러분, 이 말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요. 헤어지자는 말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말은 미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깊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너까지 망가뜨릴까봐. 내가 지금 너를 지켜줄 자신이 없어서. 내가 흔들리면 너도 흔들릴까봐. 그러니까 지역은 은호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호를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방식이 관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호받을 때 관계를 믿는데 말이 사라지면 보호가 아니라 방치로 느껴지거든요. 지역은 지키기 위해 말이 없어졌지만 은호에게는 그게 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차의 진짜 균열은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어긋남이었습니다. 대답이 늦는 순간, 눈을 피하는 순간,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끊는 순간, 그리고 괜찮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리는 순간, 이런 순간이 쌓이면요,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고성이가 왜 무서운지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성인은 상대를 정면으로 치지 않아요. 성인은 늘 이렇게 들어옵니다. 너를 치면 반격이 온다. 근데 내가 지키는 사람을 치면 너는 반격을 못한다. 그래서 성희가 진짜로 노리는 건 회사도 명분도 스캔들도 아니고 지역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곳, 제일 상처받기 쉬운 곳, 바로 은호입니다. 은호가 흔들리면 지역이 흔들립니다. 지역이 흔들리면 상철이 무너집니다. 오늘 47회가 만든 구조는 딱 이거예요. 은호의 불안 지역의 침묵 상철의 붕괴. 그리고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누군가는 손 안 대고도 이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부의 적이 필요 없거든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7회에서 지역과 은호의 장면이 가장 아팠습니다. 사건은 밖에 있는데 상처는 안에서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47회는 폭로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디로 가느냐? 누가 먼저 버리느냐? 그 냉정한 게임으로 갑니다. 마지막 장에서는요. 오늘 회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48회에서 가장 먼저 터질 가능성이 큰 지점을 세 가지로 딱 찍어 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화려한 날들 47회를 끝까지 보고 나면 딱 한 가지 감정이 남아요. 이건 이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오늘 47회는 폭로로 시작했지만 끝은 자백으로 가지 않아요. 이 드라마가 더 무서운 지점은 여기에요. 폭로의 끝은 자백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서 살아남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먼저 내려놓는 방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차는 사실상 이 게임의 시작이었어요. 누가 먼저 손을 놓을 것인가? 누가 먼저 관계를 끊을 것인가? 누가 먼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이게 47회가 깔아놓은 판입니다. 오늘 회차를 인물로 정리하면 너무 선명해요. 고성이는 여론을 불러냈습니다. 불씨를 던졌고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희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성희의 목적은 늘 그래왔듯 프레임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로 끌고 가는 것. 그렇게 되면 증거는 흐려지고 사람만 남으니까요. 박성재는 오늘부터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말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증거라는 게 참 잔인하죠. 누군가를 살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끝내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성재가 증거를 쥐는 순간부터 이 판은 관계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박진석은 더 무섭습니다. 진석은 죄책감이 아니라 탈출구부터 찾는 사람.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 타기 전에 다른 이름을 먼저 올리는 사람이죠. 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진석은 그 희생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르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오늘 다정이 이상함을 감지한 순간부터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침묵은 밖에서 공격받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누군가가 묻는 그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역과 은호. 사건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금이 갔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어서 서로를 밀어내는 단계. 이 단계에서 나오는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방치로 느껴지기 쉽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붕괴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47회가 남긴 결론은 이거예요. 폭로로 판이 흔들렸지만 판을 무너뜨리는 건 관계의 균열이다. 회사는 사과문으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여론은 며칠 지나면 식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그 틈으로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 말이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결국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선택을 합니다. 누구 편에 설지, 누구를 버릴지, 누구에게 책임을 씌울지. 그래서 48회에서 가장 먼저 터질 포인트를 저는 세 가지로 딱 찍겠습니다. 첫째, 고성이는 더 큰 폭로가 아니라 프레임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싸움은 증거가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 싸움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성희는 그쪽으로 끌고 갈 겁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그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증거는 뒤로 밀리고 관계는 찢어져요. 성희는 그 찢어진 틈에서 가장 강해집니다. 둘째, 박성재의 증거는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재가 뭘 지키려고 증거를 모으는지 그 순간까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혹은 누군가를 끝내기 위한 것인지
그런데 전쟁에서 증거는 늘 이렇게 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성재가 조용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성재는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고 결심으로 사람을 끝내는 타입이니까요. 셋째, 이상철의 침묵이 가족의 질문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정이 이미 감지했어요. 뭔가 있다. 그 감지는 곧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오는 순간 상철은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어요. 상철은 말하느냐, 숨기느냐가 아니라 결심해야 합니다. 지킬지, 버릴지, 끝낼지, 감당할지. 아버지의 결심은 늘 늦지만 한 번 시작되면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48회는 단순한 다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48회는 선택의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먼저 손을 놓을까요? 누가 먼저 관계를 끊을까요? 누가 먼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47회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폭로는 시작이었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이 한 줄만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지만 버림은 언제나 먼저 온다. 여러분은 48회에서 가장 먼저 누가 버리는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고성희일까요? 박성재일까요? 박진석일까요? 아니면 이상철일까요?